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북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건물을 무단으로 폭파했다는 것은 우리 남한에 대한 협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자 테러입니다. 다시 위기의 시대 정치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강원 강릉의 무소속 권성동 의원, 서울 마포구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틀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대응이나 특히 여야 관계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 독선적 운영을 이제 시작한 차제에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자비하게 파괴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해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독선 독주를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과거와 같이 17대에서부터 20대 국회와 같은 그 국회 운영의 원칙,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배정하는 그 관행을 쫓아갔다면은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했던 그런 민주당의 뜻이 다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중차된 시기에 국회 차원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 텐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강제로 뺏어가는 바람에 지금 정치권에 어떤 그런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원상 회복시키면은 국회는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과 연락사무소 폭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처럼 이 남북 관계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는 네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성,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 그래서 역사적 관점,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두 가지만 들어드리면 1968년 울진 삼척지에 무장공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가 있었습니다. 2년 후에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2017년 ICBM 발사가 있었고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남북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이고 그리고 특수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긴장 상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는 쌓인 곡선처럼 대화 무드, 화해 무드가 오곤 했다. 그래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북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북 모두 지금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북에서는 김여정이 지금 말폭탄을 날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NSC를 주재하고 그리고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지금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고위 지금 최고 지도자는 지금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대화의 가능성을 일말의 대화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부 여당의 희망 섞인 그런 예언을 하시는데 뭐 물론 남북 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북한의 태도 또 김여정, 김정은의 그런 발언 수위를 봤을 때는 이게 단시간 내에 남북 관계가 전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북한이 한 번도 뭐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라고 말만 하지 사실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명약관하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도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희망 섞인 그런 메시지만 계속 날렸는데 이제 실체가 그 남북연락사무소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걸 폭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은
남한에 대해서 왜 북한을 안 도와주느냐, 미국이 제재를 왜 해제 안 해주느냐,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경제협력을 해달라. 그걸 기대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해줄 듯 하면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유엔 제재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기업이 해외에 가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의 그런 검은 속셈, 또 한반도와 관련된 그 김정은 정권을 보위하고 그다음에 핵 보유 국가로서 자신들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북한의 속셈을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한마디만 보태면 네. 그렇다고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모든 걸 다 끊고 지내자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사례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다고 봅니다. 서해 교전을 했지만 금강산 관광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온, 양대응을 굉장히 잘한 사례로 김대중 대통령의 그 강원 전략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국방부에서도 저는 성명을 잘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국방부와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응하는 건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어제 2시 한 50분쯤이었죠. 네,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자,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폭파 장면입니다. 네. 어제 오후 2시 49분쯤입니다. 옆에 저 건물은 개성공단 지원센터인데 폭파와 함께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이렇게 외벽이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오늘 더 강경해졌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입장을 내놨고,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을 좀 볼까요? 네. 문 대통령의 이틀 전 6.15 담화에 대해서 논평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매우 강도가 높습니다. 며칠째 이러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사는 다시 불바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입건사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에 상응하며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겠는데 그 뒷감당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통신선, 남북의 통신선 다 잘랐고 연락사무소 폭파했고요. 이제 아마 개성공단, 그다음에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물들 다 민간이 지은 건데 이게 철거 내지는 폭파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보란 듯이 과거처럼, 그러니까 2003년 이전처럼 군을 주둔시킬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북한이 2천만 평을 내놨죠. 네.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전진 배치했던 부대가 그 개성공단 그렇습니다. 북으로 네. 이전했고 그 길이 이렇게 만약에 남침을 한다면 네. 저 북한군이 들어오는 길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서해 동해 전진 배치된 부대들이 다 물러난 거죠. 거기에 관광과 공단이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경제 협력이 결국 군사적 긴장도도 좀 낮췄던 그런 역할을 했고, 뭐 전문가들이 지금 다 예상하듯이 이후의 조치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다시 군부대를 전진 배치하는. 네. 그래서 긴장도를 높일 것 같고 지피 다시 뭐 만들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을 하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경 기지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NSC를 열어서 못지않게 지금 강경 발언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 강대강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다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할 것은 응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쟁 중에도 어쨌든 회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쪽 기조를 잘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유화책을 쓴 결과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굴종적 대북 정책이다. 앞서 권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맥락은 비슷한데 그 다음 질문들이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뭐 일촉즉발까지 갔었죠. 특히 박근혜 정부 2년차 때는 정말 뭐 우리 전방에 뭐 응급차까지 다 동원하고 그럴 정도로 일촉즉발이었는데 앞으로 아마 이제 그 수위를 높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선 뭐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북한은 이제 계속해서 내뱉고 있고 그래서 뭐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또 비무장지대에 북한 병력이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9.19 군사 합의를 네.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 파기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이제 후퇴를 하는 건데 북한이 저렇게 무력 도발을 하겠다고 공언하니까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태세라는 거는 결국은 군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보복을 할 것이냐 또 방어를 할 것이냐 이런 군비 태세를 확실하게 갖추는 것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화의 상대방이 대화할 의지와 그다음에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지 대화가 되는 거지.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계속 우리 쪽에서만 대화하자 해서 대화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화하자 특사 보내겠다. 근데 그것마저 다 까발렸어요. 특사 제안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 또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제 예. 제안했더군요. 저 서훈 국정원장과 우리 정의용 실장을 예, 제안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상대방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우리만 대화하자라고 계속 요구하고 네. 북한이 우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한 번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 체면을 살리는 그런 엄중한 발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북한을 공격하는 그러면 발언을 한 번도 안 이렇게 했어요. 했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굴종적인 태도고 굴욕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게 일방적으로 아부하는 거 아니냐. 남과 북의 어떤 비핵화를 위한 화해 모드는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 군무렵부터 이제 급물살을 탔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어느 시점에서 굴종적입니까? 어느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북에 끌려다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네. 그러니까 야당이 북한을 비판하거나 야당이 정부를 비판할 때는 정부 여당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은 국민인데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요.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잘못한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기를 거슬리는 발언을 전혀 안 했어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정부 초기부터 저는 굴종적이었는데 최근에 김여정의 담화, 4.1날 담화 발표 때 하고 어제까지 계속해서 굴종적인 태도를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권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또 정부가 북한의 그런 막말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건 예의에 벗어난 것이다. 네. 이건 진작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다가 폭발을 하니까 개성공단 폭파하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뒤늦게 이제 이 북한의 태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네. 비판 성명을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북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미국이 잘못이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대북 전단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북한 애들이 속된 말로 까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민주당도 이 북한의 태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 성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태도가 아니냐.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북한의 그런 무력 도발에 대해서 준비 태세, 대응 태세를 완벽히 갖추고 네. 대화는 당분간 대화하자는 얘기는 좀 당분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후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을 때 좀 냉각이 된 다음에 냉각기를 거쳐서 대화 모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이 야권에서 북한을 더 공격하고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을 더 비판하고 더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도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죠. 잘못된 대응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리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대북 확성기 설치했죠. 북한에서 원점 타격하겠다고 그랬죠.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때
하루 동안 빠져나간 주가가 수십조에 달합니다. 이 정치 군사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라는 얘기죠.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할 때 청와대에서는 다 벙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무런 대응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서해교전 때 우리가 그때는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했어요. 네. 배로 같이 밀어내고 북한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입었죠. 네. 그렇지만 금강산은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닿지 않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재산인 연락사무소를 저렇게 폭파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도 규탄과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이미 오늘부터 이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싸우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강온 양면 작전을 잘 펴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은 거 아니야. 평화를 위한 길이 따로 있겠냐. 평화가 곧 길이지. 그렇다고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죄송합니다. 권 의원님 말씀은 저 청와대 입장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청와대 소통수석의 오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없이 강경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매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북측은 또한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오늘 그 윤도한 소통수석님. 소통수석의 저 성명서는 국민의 감정, 국민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저는 성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저 성명 발표가 늦었어요. 늦었다. 예, 4일날 김여정이가 그런 도발적인 성명서를 발표할 때 바로 저기 나갔어야 됩니다. 저기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해야 될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부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말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거는 결국 남북 연락사무소의 그런 폭파예요. 결국은 대북 정보력도 이 정부의 대북 정보력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판단에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야당의 그런 의견 또 일반 보수적인 국민들의 그런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정말 북한의 실체는 좀 이 정부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자세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일날 정부가 저런 강경한 기조를 했으면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수없이 미사일 도발하면 그거는 제가 그거는 뭐 폭파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국가에 국민적 자존심. 국민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 자존심을 살려주는 대통령이 돼야죠. 주권 국가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굴하고 굴종적 저자세의 유화책이라는 유승민 전 대표의 이야기. 그러니까 과거에도 수없이 도발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면 긴장은 훨씬 더 강화되지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긴장이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고 마치 뭐 전쟁이 발발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했지만 실제 전쟁이 발발한 건 없어요. 발발한 건 없고 연평도 포격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 때도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또 들어갔고 목함 지뢰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 원점 타격하니까 북한이 또 한 번 물러섰어요. 북한의 지도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 공멸이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은 것이 북한 지도부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 북한 전문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정부 여당만 비핵화가 될 것이라는 망상 내지 상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북한과 대화할 땐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북한이 삐라 뿌리지 말라니까 삐라 뿌리는 국민을 말해 처벌하겠다고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남북이 이렇게 좀 난리가 났는데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할 때 그때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남연 사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대북 포용 정책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해서 북한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국민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현대전은 총력전이라고 그럽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총 역량 가지고 하는 건데 북한이 우리보다 뭐 40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연한 사건으로 도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네.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북한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굴종적으로 갈 필요도 없지만 굳이 싸움을 거는 모양새로 갈 필요도 없겠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북한은 큰 피해가 없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외교의 최종 목적은 국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자세를 굴종적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뭐 비난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결국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히 하는 초당적 외교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장제원 의원 말대로 외통이나 국방이라도 먼저 들어와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김두관 의원이 북한에서 지금 미국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한국 정부가 뭐든 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오늘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말은 시의적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 달 전에 네. 이것이 예고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 오히려 한두 달 전에 오히려 그걸 했다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마당에 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해보자라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 정부도 1월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특히나 그래서 그때 개별 관광 이야기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개별 관광 이야기라든지 남북 철도 연결을. 그런데 이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저는 그 김두관 의원의 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는 발언이 지금 이 시기에는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 관계 속에서의 위치라든가 대한민국이 수출 국가로서 그런 위상 이런 것을 다 무시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한다고 해서 과연 북한이 좋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북한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 들고 우선 그 이전에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했다가 유엔 제재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수출을 먹고 사는 미국 국가인데 제재도 걸리죠. 미국 제재도 걸리고 유엔 제재, 첨예합니다. 네. 미국 제재나 유엔 제재에 걸리면은 대한민국 수출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은 급전직하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마치 금강산과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순진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김여정의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경 모드로 나온
측면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감정에도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북한의 저런 어떤 강경한 조치,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조금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다. 네. 저는 그 자세가 저는 맞는 자세라고 네, 봅니다. 국회 비준도 그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입장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이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쪽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 상황이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21일, 25일에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북한에 전단지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낙연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한다는데 이거 여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이게 지금도 막을 수는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조금 미비한가 봐요. 예. 네. 이번 사태가 이런 급변 사태가 대북 전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저는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핑계거리였거든요. 대북 전단은 이번 이외에도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냥 그때는 북한이 그냥 비판 성명만 발표했지 이렇게 강하게는 안 나왔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번 사태가 대북 전단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금지를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리고 북한은 세계가 아는 인권 불량 국가예요. 그럼 인권 불량 국가의 주민들에게 인권이 뭔지 이 북한 이외의 세상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을 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인권 개선에 대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법으로 금지하겠다? 이거는 저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전단 날려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대남비라도 안 되고 대북비라도 저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북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전단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꼴이라면 더더욱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북비라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북에게 좀 말하고 싶은 것은 남과 북이 잘 지내야 북미 관계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북한에게도 이롭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너무나 강대강 그 경색 국면으로 가는 것은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은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북 전단을 금지하려면요. 남한 드라마, 가요가 북한에 반입하는 것도 다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남한 드라마,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 남한 가요를 듣고 탈북을 결심한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권에 눈을 뜬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소위 자유의 바람이 북한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거 다 금지시켜야 되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대북전단지의 상당 부분이 이른바 그쪽에서 표현하는 그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사실 굉장히 조악하게 해서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자유체제에 대한 홍보라면 얼마든지 사실은 그 정도는 용납할 텐데 뭐랄까 괜히 자존심만 건들면서 자유체제를 홍보하는 전단은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뭐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 아니 근데 권 의원님 있잖아요. 그 전단 내용이 방송 불가 내용이에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상당수 내용이 네. 자 시간 때문에요. 네. 그러면 순화해서 보내는 거는 허용해 주시죠. 그러면 순화해서 보내는 그건 거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 네. 아 진짜로. 네. 자 오늘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김영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어제 외통위 상황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제 통일부 김영철 장관을 불러서 현안 보고를 받던 중에 대북전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고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계속 우리가 4.27이나 9.19 그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 쌓여왔던 것이 지금 대북 전단 문제로 폭발한 것이 아닌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착 국면에서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질의가 오가던 중에 이제 연락사무소 폭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상황 파악 혹시 되시고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지요? 예고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상황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어제 이제 당연히 지금 상임위에 미래통합당은 들어가지 않고 있고 안보특위를 따로 만들어서 오늘 2시에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불렀는데 뭐 안 왔고요. 네.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장제원 의원은 국방위 외통위만으로도 들어가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국회가 민주당의 그런 독선, 일방 독주로 네. 파행 상태에 이른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외통위하고 통일을 열 필요가 있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 들어간들 거기서 뭐 대북 규탄 결의안 정도 외에 무슨 일을 더 하겠습니까? 뭐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대응 태세를 뭐 점검할 정도로 점검은 할 수 있겠죠. 네. 제도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겠지만은 규탄 결의안 이외에 생산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핑계로 이 법사위를 강제로 뺏어간 부분을 그대로 다 용인한다 하는 건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미래통합당은 대북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강경하고 정부의 이런 오늘의 그런 윤도한 소통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열리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네. 찬성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소 무리하면서 법사위원장 가까웠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교육인데요. 오늘 당정청 협의도 하고 네. 여당에서 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한없이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안 들어올 수는 없겠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집거 중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대 7 합의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베스트 합의 아니었을 거예요. 가합의라고 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불만이 더 크지 않았나. 그래서 집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대 7로 가합의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법사위를 탈취당한 이상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갖고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갖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투쟁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야당은 명분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강제로 뺏긴 이상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다 갖고 가서 독재를 하든 독주를 하든 알아서 하게끔 놔두는 것이 나는 미래통합당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근데 4년 내내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이 다음 행동을 어떤 걸 할 줄 모르는데 여야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